안녕하세요. 저희는 역사 시네마 동아리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지원, 정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인데요. 영화 김군에서 나온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가진 5.18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5.18 민주화 운동과 생존자들의 삶을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으로는 군사 정권이 박정희 사망과 함께 붕괴되고 전두환, 노태우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집권하면서 민중운동, 반군부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억압을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로는 광주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가 확산되고 신군부와 계엄군 투입 및 무차별 폭행 및 연행이 일어나 시민군의 무력투쟁이 일어나면서 계엄군에 의해 5월 27일 종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로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국외로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사망자 수와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사망자 처리 일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 중 군인이 23명, 경찰이 4명인 것에 비해 시민이 162명으로 희생자들이 대부분 일반 시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연령별 성별 조사표를 보면 21세에서 30세가 77명으로 전체 162명 중 48%, 남자가 149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에서 회사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사망 원인별로는 총상이 124명으로 전체에서 77%에 이르고 그 외에 자상, 타박상,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트라우마를 겪는 생존자들이 많고 이뿐만 아니라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거나 고문을 당하기도 한 생존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사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는 등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PTSD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중 PTSD를 경험한 사람은 55.8%, 피해자 중 자살률은 10.4%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 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권력은 이들에 대한 따스한 관심이나 위로는커녕 이들의 감시, 연행 또는 격리 조치하며 일상적인 사회생활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인한 교도소 생활 기록 때문에 광주 시민군들은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5.18 생존자들은 5월만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들이 떠오르면서 불안이나 답답함,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5월 증후군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5월 심리치유 이동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5월 증후군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다음으로 부정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학사 징계 기록 말소 등의 권고, 의료급여의 지원, 생활지원금 지급과 같이 여러 부분에서 법률로서 보상하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제적 배상 또는 보상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것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신건강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심리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차원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희생자 모욕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과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에게 2, 3차 피해를 끼치는 일부 누리꾼들의 모욕적 표현들을 중단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한 일부 종합편성 방송사들은 사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학살 피해자들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범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서적 심리적 차원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트라우마와 함께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고 국가폭력 및 고문 피해로부터 재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보았듯이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될 여러 무고한 시민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역사적 사건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영화 김군과 더불어 화려한 휴가와 택시 운전사를 여러분들께 추천하고픈 영화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오래된 정원, 광주 아리랑, 소년이 온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따스한 여름이 다가오는 5월에 여러 행사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겠지만 잠깐이라도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지내보는 것을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역사 시네마 동아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